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43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의 중단원 3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세 번째 주제 민족유일당 운동을 추진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은 여러분들 독립운동 세력 중에서도 민족주의 세력이랑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이념과 상관없이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통합하자, 연합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우리 이전에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사회주의의 유입과 확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민족에게 사회주의가 언제 들어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자, 3.1운동 1919년이죠. 3.1운동 이후에 일본, 만주, 연해주 이 등지를 통해서 그 지역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도 배운 적 있지만 사회주의는 경제 체제라고 말을 했었죠.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건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경제 체제 바로 자본주의라고 한다고 했어. 우리나라 남한이 자본주의고 그리고 북한이 사회주의잖아. 그지? 자,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거는 바로 평등이야. 평등. 모두가 평등한 거. 농민이든 노동자든 이런 돈 없는 불쌍한 무상계급들도 전부 다 평등한 거 이걸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이익을 받기 위한 거 이게 바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요.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거 공영이라고 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 네 거, 내 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여기에서는 계획해가지고 하나하나 경제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회주의거든. 이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재산이 없다 무산이라고 한다 했지. 무산 계급이 굉장히 좋아하는 특히 농민이나 노동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어. 근데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반해서 좀 자유롭게 돈 자유롭게 벌게 하자. 돈 벌고 싶으면은 알아서 장사하고 알아서 돈 벌러 가고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거고 경쟁행위를 하는 건 그 개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다. 딱 지금 우리나라잖아. 그치? 그리고 개인이 돈을 가질 수 있고 사유 재산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회사도 운영할 수 있어. 그 민영이라고 하죠. 민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형성이 되는 국가가 굳이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는 시장에서 경제가 알아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 근데 이 사회주의 사상이 이 3.1운동 이후에 일단 아무튼 들어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청년과 지식인층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농민이나 노동자들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일제강점기에서 수탈당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확산시켜서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게 되고요. 이 사회주의를 따르는 정당, 정치단체도 만들어지는데 그걸 바로 조선공산당이라고 합니다. 1925년의 일이야. 근데 지금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당연히 이 사회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벌이는 움직임들,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이 그 일본 일제강점기 하에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들 단결시켜가지고 일본 제국주의 국가, 일제 타도해버리자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했느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1920년대 문화통치에 제정한 치안유지법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자도 탄압을 하고 그리고 일반 독립운동가들도 너 사회주의자지라고 하면서 탄압하고 굉장히 우리 민족을 혹독하게 탄압했던 그런 법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 사진 보시면 당시 이렇게 탄압당하면서 체포된 사람들의 이런 사진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1926년에 우리 민족사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그걸 바로 여러분 60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60만세 운동은요, 여러분들 1926년 6월 10일에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는 건데 배경을 볼게요. 자, 1926년 4월에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 순종이
돌아가십니다. 순종이 서거를 하게 돼요. 서거는 돌아가셨다는 거야. 순종이 돌아가시니까 당시에 이 사회주의 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이 학생단체랑 일부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우리 한번 만세 시위를 해보자. 1919년 3월에는 이제 고종황제가 이제 승하한 거, 서거한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대규모로 만세 시위를 했지 않냐. 제2의 3.1운동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조선공산당의 주도하에 일부 민족주의 세력과 같이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순종 장례일이 마침 6월 10일이었거든. 6월 10일에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본에게 사전에 발각되어 버려. 그러면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까지 이런 시위를 주도한 세력들이 체포당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세 시위를 계획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그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일제의 검거를 피했던 일부 학생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6월 10일 그 순종의 장례일 때 결국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순종 장례 행렬이고요.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또 자극을 받아서 이 만세 시위는 또 전국 각지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때 60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학생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어.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뭐라고 외쳤냐? 밑에 있는 사료 볼게요. 조선은 일본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조선이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주로 당시 일제강점기니까 수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조선어로 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토지와 이런 재산들 수탈하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거 철폐해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일본인 지주가 이 농민들에게 소작권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마음대로 막 너 농사 지어 한 다음에 다음에는 너 농사 짓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소작권을 마음대로 막 이동을 했거든. 그거 앞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해라.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본인 지주에게는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 땅을 빌린 대가로 돈을 내는 걸 소작료라고 해요. 이거 바치지 말자. 그리고 하루에 8시간만 노동하게 하자. 그때 당시에는 막 12시간 14시간 막 노동자들 엄청 부려먹었거든. 이런 식으로 당시의 요구들을 사회적인 요구를 말을 하면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근데 이게 의의가 있어. 이게 조선공산당이 초반에 이제 주도를 했다고 했잖아.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랑 같이 주도를 했다고 했어. 민족주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조선공산당은 서로 조선공산당은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은 거의 대부분이 자본주의다 보니까 안 맞는 애들이란 말이야. 안 맞는 세력인데도 이 60만세 운동을 위해 가지고 잠깐 손을 잡았던 거거든. 이게 그래서 나타나는 의의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 토대가 이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60만세 운동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민족유일당 운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봤던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이제 힘을 합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마련이 됐어. 잠깐 해봤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었냐면 중국에서 1924년에 이미 몇 년 전에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서 중국의 공산당이랑 중국 국민당이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손을 잡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념은 다르지만 우리 손잡아서 같이 일본에 대항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당시는 1920년대이기 때문에 일제가 문화통치 실시하면서 친일파를 엄청나게 키웠던 그런 때거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자치론이나 참정권론을 주장하는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등장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랑 사회주의 세력이 지금 저런 타협적 민족주의자, 저런 친일파 놈들 이런 애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같이 단결해가지고 일본에 저항해야 되지 않겠냐. 저기 중국에서도 국공합작 이념은 달라도 하지 않았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서로 손을 잡고자 하는 연대 움직임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국외에서는
한반도 바깥에서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한국독립유일당 촉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민족주의 세력,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야. 자, 이들이 이제 손을 잡은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만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부통합운동을 통해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남만주에는 국민부로 이렇게 서로 나름대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느냐? 요거는 별표치고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1926년 60만세 운동이 끝난 이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사회주의자들 전체는 아니고 일부 사회주의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조선민흥회라고 합니다.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되면서 이제 일부긴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조금 잡기 시작을 했어.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사회주의 세력이었던 정우회가 정우회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정우회가 뭐냐면 당시 있었던 사회주의 단체야. 사회주의 세력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어떤 선언을 발표를 한 거야. 이게 어떤 선언이냐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료 볼게요. 이 정우회 선언은 굉장히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 한번 볼게. 사회주의 단체에서 말을 한 거야. 우리는, 즉 우리 사회주의 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말이 어렵지. 부르주아가 뭐냐면 여러분들 돈이 있는 지주나 자본가 같은 유상계급들을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라고 불러. 대신에 돈이 없는 무상계급은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거든. 아무튼 이 돈이 있는 부르주아들, 이들은 사회주의니까 농민과 노동자 같은 무상계급을 지지를 하잖아. 근데 민족주의 세력은 너네 그래 돈 있는 유상계급인 거 알아.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 성질 명백하게 우리 인식하고 있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일본을 타도할 이런 과정에서 과정적 그리고 동맹자적 그 성질도 우리가 충분히 승인을 한다. 충분히 인정한다. 우리랑 너네는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우리는 무상계급 지지하고 너네는 유상계급이지만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동맹자로서 같이 할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해서, 이게 나쁜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에 한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너네 민족주의자들과 제휴할 생각이 있어. 이념은 다르고 너네 유상계급이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제휴, 같은 목표를 향해서 손을 잡는 걸 제휴한다라고 해요. 제휴해서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분노하면서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다. 즉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는 협력할 수 있어. 물론 우리랑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의 동맹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야. 즉 정우회 선언은 사회주의 세력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한테 손잡자고 내놓은 선언문이라고. 요거는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방금 배운 거 옆에 이 표로 한 번 더 정리해볼게. 3.1운동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사회주의 사상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공산당 만들었어.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은 1920년대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 열심히 실력 양성 운동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자치론이나 참정권론 주장을 하면서 타협적으로 일본에 타협하는 친일파 쪽으로 가게 되었고, 이거에 절대 타협하지 않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잖아. 근데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랑 사회주의 세력이 손 잡겠다고 선언한 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고,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이제 단체를 국내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배울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야.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네 번째, 신간회의 창립과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신간회. 자, 신간회는요, 여러분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우리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자라고 하는, 즉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여러분 신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의 회장은 이상재라고 하는 분이야. 민족주의자고요. 그리고 부회장은 홍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회주의자예요. 자, 이분들이 선출이 되어가지고 신간회를 이끌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 1920년대면은 일본의 문화 통치 하에
벌어졌던 일이잖아. 자, 당시에는 일본이 문화 통치 일환으로 사람들이 단체 만드는 거 이런 걸 허용해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체예요. 합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에 이제 신간의 분회죠. 각각의 이렇게 지점을 내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 지회라고 해요. 지점을 내는 거. 전국에 100여 개의 지회가 설립될 만큼 굉장히 전국적인 엄청나게 커다란 규모로서 활동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간회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 자매단체라고 하는데 이 뜻을 같이 하는 단체로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도 결성이 돼요. 이 근우회는 여성들의 단체야. 여성들도 이제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있는데 신간회에 영향받아서 우리도 신간회와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성 민족주의자와 여성 사회주의자가 만든 단체가 근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단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의 행동 방향이나 목표, 방향이 필요하잖아. 그걸 바로 여러분들 강령이라고 해요. 한 단체의 입장, 방향 이런 것들을 강령이라고 하는데 신간의 강령을 한번 보면 밑에 있는 사료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비록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념은 다르지만 단결을 공고하게 단단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부인한다, 거부한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가 뭐냐면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 말하는 거야.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우리는 인간 취급 안 하겠다 이거거든. 쉽게 말하면 즉 친일파는 우리는 일체 거부한다.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같이 하는 거다 라는 거를 아예 강령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요약하면 정치 경제적 각성 촉구, 민족의 단결, 기회주의 배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밑에 있는 자료 보시면 이거 순서는 좀 알아두세요. 60만 세 운동이 있은 다음에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선공산당이랑 민족주의 세력 손을 한번 잡아봤다고 했지.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와 손잡은 조선민흥회가 결성이 되고 사회주의 단체에서 비타협 민족주의자에게 이제 손을 잡자고 했던 정무회 선언 발표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신간회가 성립되었다.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옆에 있는 자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신간회 활동 한번 볼게요. 신간회는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여기저기 뭐 교육도 하러 다니고요. 강연회도 하고요. 각종 사회운동 같은 거 많이 지원을 했거든. 신간회가 먼저 했던 거, 먼저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위는 여러분들 기본, 기준 이런 뜻이거든.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니까 다 일본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받았었잖아. 근데 신간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한국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말이나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여기저기 강연회를 다녀가지고 이 민중들을 깨우치게 하는, 계몽하는 그런 모습, 그런 활동들도 하게 되고요. 1929년에 노동자들이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너무 이제 일본인 공장장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파업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걸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원해주고 도와줬던 것도 신간회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신간회가 한 일 중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게 벌어졌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것도 바로 신간회입니다. 이거는 얘들아 별표야 돼, 별표. 별표 너무너무 중요해. 1929년에 광주에서 이제 바로 다음에 배울 거야.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 왜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이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더 많은 민중들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커다란 시위처럼 대회처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것도 바로 여러분들 신간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신간회가 항일운동 쪽으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제가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일본의 이런 탄압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신간회의 일부 지도부 세력이 우리 좀 일본한테 눈엣 가시처럼 안 보이려면 우리가 계속 활동하려면 조금 몸 사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그걸 바로 우경화되었다고 해. 보수적으로 바뀌는 거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지도부들이 일본에 약간 타협하려고 하는, 일본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쪽으로 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야 신간회 지금 약간 변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갈등이 조금 생겨나게 되고요. 당시에 국제공산당 조직이었던 코민테른 기억나지? 이 코민테른은 각 나라에 있는 공산당들에게 막 명령도 내리고 하거든요. 당시에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에도 코민테른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어. 신간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당시에 코민테른이 사회주의 세력들 조선공산당한테 야 너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랑 손 잡고서 한번
항일운동 해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던 거였거든. 근데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코민테른이 1930년대 초반에 와서는 그 지침을 바꿔. 야, 너네 이제 비타민 민족주의 세력이랑 손잡지 말고 앞으로는 계급투쟁 위주로 가. 앞으로는 농민 노동자들이랑 단결해가지고 지주나 자본가에게 저항하는, 계급끼리 투쟁하는 이쪽으로 가라고 이제 지침을 바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민족유일당 운동 하지 말고 비타협정 민족주의 세력이랑 손잡지 말고 계급투쟁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회주의 계열이 이탈해버려. 1930년대 초에. 그러면서 이제 신간회가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로 만들어졌는데 많은 계열들이 이탈을 하고 지도부는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신간회를 해소하기로 결정을 해요. 해소는 해산한다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말이야. 자, 결국에 신간회는요, 여러분들 이제 찢어지게 되었지만 이거 자체가 주는 의의는 엄청나게 큽니다.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 먼저 비타협정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념은 다르지만 하나의 정당, 하나의 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이 민족유일당이라는 거. 여기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지. 자, 민족유일당이 형성되었다는 거. 요게 첫 번째 의의. 그리고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문화통치 시기죠. 국내에서 조직된 것 중에 최대 규모의 합법적, 일본이 알고 있었어. 합법적인 항일운동 단체였다라는 거죠. 물론 일본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탄압하고 감시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나름 국내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합법적 항일운동 단체였다. 요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929년 11월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일제가 식민지 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차별을 두면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었고 언제나 조선인 학생들은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이 굉장히 촉발돼가지고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발생을 한 건데 당시에 여러분들 광주하고 나주는 통학열차가 다니고 있었어. 나주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있는 학교로 가려고 막 열차 타고 다니고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당시에 나주역에서 이제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괴롭힘을 좀 당했던 거야.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일본 학생한테 이제 괴롭힘 당했던 이 당시 학생들 실제 사진이야. 박기옥 그 다음에 이광춘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걸 보고서 당시에 이 박기옥 학생의 사촌 동생 중에 박준채라고 하는 요 학생이 있었어. 이 학생이 너는 사내답지 못하게 여학생한테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인 학생이 어디 조생징 주제에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한일 학생들 간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고 서로 막 주먹 다짐하고 나주역에서 뒤지게 싸우니까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를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일본 학생이 먼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한국인 학생들한테만 뭐라고 하고 굉장히 차별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당시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게 나주역에서 벌어졌지만 광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 그래서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전개하는데 바로 1929년 11월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을 했다. 자,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전에도 봤지만 이 신간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간회가 막 조사단도 파견해주고 전국적인 규모로 민중대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 이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인 규모의 항일운동으로까지 이제 확산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진압당하긴 하지만 당시 이렇게 거리로 나온 광주 학생들의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한 시위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학생들도 독립운동의 주체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11월 3일 이들의 용기와 이들의 독립의지 이런 것들을 높이 사서 우리는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하기로 한 거죠. 이제 기념일인 거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의의를 보시면 3.1운동 이후에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나주에서 있었던, 나주가 그 역사적 현장이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주역은 한 번쯤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도 이렇게 남아있거든. 그 현장에서 당시 학생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식민지하에서 이 분통 터지면서 독립을 갈망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